이재명 대통령이 집 내놓자 중개소에 집 사겠다고 전화가 폭주 전화통이 마비되는 와중에 당일 팔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무슨 일이냐고요? 현직 대통령이 자기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그리고 내놓은 당일 바로 팔렸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 전화가 폭주해서 부동산 중개소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을 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퇴임 후에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고 했던 집, 아이들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 그 집을 오늘 팔았습니다. 도대체 왜 팔았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6채나 있는데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큰소리 쳤던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도요.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이게 어떤 집인지부터 알아야 이 뉴스가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판 집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로 바꾸면 약 6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 이 정도 평수, 이 아파트 단지면 보통 31억 원에서 32억 원 선에 집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29억 원에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 싸게 내놓은 겁니다. 심지어 작년 실거래가보다도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입니다. 이 매물이 부동산에 올라오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올라오자마자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의 전화로 정신없는 상황이 됐고 청와대 공식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가계약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일 바로 29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을 사겠다고 나선 분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일단 시세보다 싸니까 그냥 투자로도 좋고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대통령이 살던 집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다 보니 정말 순식간에 팔려버린 겁니다. 부동산 공시란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세대주가 대통령 만든 기운 좋은 집이라고요. 이 집이 기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관심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된 집이고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봐야 이 결정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 아파트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처음 산 건 1998년입니다. 그 당시 매입 금액이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29억 원에 내놓은 집을 28년 전에 3억 6천만 원에 산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고요? 단순히 계산만 해도 약 25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8배 가까이 된 겁니다. 1998년이면 IMF 외환위기가 터졌던 바로 그 해입니다. 온 나라가 경제 위기로 흔들리고 기업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던 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 집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 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냥 팔만한 집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집은 사실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집값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바로 이 점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재건축 시세 차익이 50억 원은 될 거라며 이른바 재건축 로또를 쥐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 집을 지금 29억 원에 내놓은 겁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는 집을요. 이쯤에서 이 집을 왜 지금 팔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해서 매물로 내놓은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집을 판 돈으로 ETF 등 다른 금융 투자를 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아놓은 상품인데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을 한꺼번에 사는 것처럼 분산 투자가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집을 다시 사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겠나라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고점에 팔고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더 싸게 사겠다는 계산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본인이 직접 그 논리대로 행동한 겁니다. 이 대통령도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다.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배경에 꽤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라고 직접 밝혔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자 규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초고가 주택에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도 했고 5월 9일 이후까지 버티는 다주택자는 더 강한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한테는 팔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분당 아파트를 쥐고 버티고 있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을 6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 2월 6일 제주에서 친여 성향 유튜버들에게 다주택자 집 파셔야 한다니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대통령 팔면 팔게요. 이 말이 이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당시 상당히 비웃음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안 팔 거라는 전제 아래 한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집을 팔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이 뒤집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반응은 여당 쪽에서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깜놀. 이라고 올렸습니다. 이어서 장동혁 대표 어쩔. 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6채 다주택자 장 대표가 가슴 철렁할 소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지난 2월 6일 제주에서의 약속 이제 지키셔야겠다며 오리발 내밀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압박했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와대 발표 1시간 만에 가계약이 체결됐다. 장동혁 대표 이제 당신 차례다. 집 6채 팔겠습니까? 라고 직격했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더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집 6채 장동혁 대표 5채는 써서 못 판다는 겁니까? 나머지 한 채는 안 팔린다고요? 정치를 참 가볍게 한다. 비겁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나서서 장 대표가 소유한 6채 중 실제 사용하는 5채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용하지 않는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채가 여의도 오피스텔인데 내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장 대표 본인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솔직했습니다. 대통령은 29억 원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 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신다.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 가격은 절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6채가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구로구 본인 실거주 아파트 한 채,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보령에서 어머니가 거주 중인 주택, 경남 진주에서 장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5분의 1 지분, 장인어른께 상속받은 경기 안양 아파트 10분의 1 지분, 그리고 여의도 오피스텔입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이걸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미 오래전 내놓은 한 채를 마치 지금 내놓은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곤란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집을 판다는 건 정책 강도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예고로 읽힌다는 거죠. 한 전문가는 당분간 매물은 늘고 수요는 관망하면서 조정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까지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 발표 이후 매도 문의가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이 고점 아닌가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 집 한 채를 판다고 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민의 주거 안정 문제로 보고 있다며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주지 못한다면 이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집 한 채를 파는 행위 자체가 집값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금리, 대출 규제, 공급량, 수요 등 훨씬 더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이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 정치에서 부동산은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이 최대 실책으로 꼽혔고 참모들한테 집을 정리하라고 했지만 정작 지켜지지 않아서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민주당 안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 교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셈이고 그래서 이번에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체를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집한 사건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되고 전체 흐름 속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꾸준하게 부동산 투기 세력을 압박해왔습니다. 가장 큰 축은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그 전에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덜하지만 그 이후에도 버티면 훨씬 더 강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규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규제 대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투기용 1주택자까지 타깃이 된 겁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도 수준에 맞는 강한 세금을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투기, 투자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줘.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 즉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팔 때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제도를 건드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 한번 출렁였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실제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7일, 즉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내놓은 바로 그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 중에 부동산 정책이 17%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정책은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15%가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가장 민감한 정책 영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10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때문인지 금리와 경기 흐름 때문인지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처럼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불패 신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 정치부 기자가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고 했고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자기 집을 시세보다 싸게 내놓고 당일 팔렸다는 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했다. 퇴임 후 돌아갈 집까지 팔았으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했다. 이런 용기를 가진 대통령이 또 있겠냐는 겁니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집 한 채 파는 게 부동산 시장을 바꾸나. 이건 결국 정치적 이벤트다. 29년 전에 3억 6천만 원에 사서 29억 원에 파는데 25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으면 세금도 많이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결국 앞으로의 정책 행보가 말해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집 매각을 계기로 실제로 더 강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화제성만 가져가고 끝내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판 것은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말한 것을 지킨다는 신호입니다. 투기용 주택은 파는 게 낫다고 했고 본인이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당을 향한 역공입니다. 장동혁 대표처럼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너희 차례다라는 압박을 정치적으로 완성한 겁니다.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던 그 발언이 완전히 부메랑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향한 심리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재건축 기대가 있는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겁니다.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 버티지 말고 팔아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단순히 집 한 채를 파는 행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큰 파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세를 몰아 5월 이후 다주택자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강한 조치를 취할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다주택자 정치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서울 집값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팔았고 그것도 당일 팔렸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지지자들에게는 큰 점수가 됐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받아칠지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성 있는 결단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으로 보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의견이 다양할수록 더 풍성한 토론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치, 경제, 부동산처럼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이슈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는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